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요즘 전기 자전거에 많이 사용하죠. 넛, 너트라고 하죠. 너트 브레이크. 이쪽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여기 센서는 뺐습니다. 센서 나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사 구멍이 두 개가 있고 이쪽에 센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빼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쪽에 자석을 해서 전원을 차단시켜주는 장치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탈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 너트 브레이크의 어떤 뭐 문제점, 블리딩을 하다가 제가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근데 시마노 제품 같은 경우에 시마노에서도 등급이 낮은 뭐 MT201, 401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나 간단하게 블리딩이 되거든요. 그리고 분해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면서 뭐 기계적으로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브레이크예요. 저는 브레이크에서도 좀 시마노 브레이크를 신뢰를 하는데 이 너트도 오일은 똑같이 미네랄 오일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블리딩 영상들을 찾아서 좀 봤는데 블리딩 영상들도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안쪽에 구조가 너무 궁금했어요. 원하는 대로 블리딩이 잘 안 되고 작동도 잘 안 되니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캘리퍼도 다 분해를 해보고 완전 오버홀을 해봤어요. 레버도 완전 오버홀을 해봤어요. 완전 오버홀을 했는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반으로 갈라봤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먼저 블리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오일 주입구, 레버에도 오일 주입구가 있죠. 요 두 개의 볼트를 풀러 가지고선 호스를 꽂아 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오일을 주입을 하고선 호스를 꽂아서 하는 거는 다 동일해요. 다른 제품들도 시마노 말고 다른 제품들도 그렇게 블리딩을 하는데 이 블리딩이라는 거는 이제 안쪽에 기름을 교체를 하는 거죠. 교체를 하거나 새로 뭐 세팅을 한다거나 뭐 안쪽에다가 오일을 채우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레버를 잡았을 때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만약에 공기가 소량이라도 들어있으면 온도에 민감하겠죠. 날씨가 더우면 팽창을 할 거고 팽창을 한다는 거는 안쪽에는 피스톤이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수축을 하겠죠. 공기가 수축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잘 안 나오겠죠. 얘네들이 제가 블리딩을 하면서도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오일을 주입을 하고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오늘은 제가 이 브레이크를 해체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블리딩을 하려면은 이쪽에 있는 오일 주입구를 열고선 호스를 꽂겠죠. 호스를 돌려가지고선 꽂는데 시마노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이 오일 주입구예요. 이쪽에다가 호스를 꽂고 오일을 채운 호스를 꽂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오일을 배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호스를 꽂고선 이 볼트를 이렇게 돌리면은 열린 거예요. 얘네들이 밸브예요.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얘네들을 잠그면은 밀봉이 된 거고요. 이 볼트 자체에 트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볼트 자체에 아래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위에도 구멍이 뚫려 있지만 이 아래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오일이 새지 않게 이 안쪽에서 막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고 중간에 오일이 셀 일이 거의 없어요. 오일 한 방울 안 떨어뜨리고 블리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너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분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분리를 해 놨는데 이쪽에 오일을 주입하는 볼트를 열고 일단 열면은 오일들이 쫙 나오기 시작해요. 밸브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공구를 꽂아 가지고선 돌려 가지고선 끼운 다음에 블리딩 작업을 하고 빨리 빼고 오일이 줄줄줄 새는 와중에 얘네들을 다시 체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볼트를 이 두 개는 아닙니다. 이 두 개는 캘리퍼를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오일이 확 새버립니다. 얘네들을 돌려 가지고선 볼트를 완전히 뺀 다음에 블리딩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볼트를 열자마자 오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빨리 공구를 꽂아야 되겠죠. 빨리 지금 공구를 빨리 꽂아야 돼요. 블리딩을 해주는 공구를 꽂고 블리딩이 끝나면은 그 툴을 다시 빼주겠죠. 툴을 빼주면은 또 이렇게 새죠. 얘네들을 빨리 닫아줘야 돼요.
오일이 샌다는 건 뭐죠? 오일이 샌 부분에 공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해외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해요. 캘리퍼에 오일이 이렇게 한가득 묻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선 레버 쪽에서 또 오일을 주입을 해가지고선 블리딩을 마치는 것을 봤어요. 캘리퍼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레버 쪽을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 외에 캘리퍼는 이 밸브 빼고는 다 똑같아요. 시마노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일 주입구 이쪽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양쪽에 오일이 꽉 차고선 안에서 유압이 작동을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핵심은 이거죠. 오일이 새지 않게 해주는 밸브. 오일이 막 질질 새서 이 블리딩을 하면서도 오일을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레버를 한번 볼게요. 레버를 보면은 볼트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시마노에서 예전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오일을 꼽는 주사기를 이쪽에다가 꼽는 거죠. 호스에다 연결된 주사기를 꽂고 얘는 블리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뒤쪽에서 캘리퍼에서 오일을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빠지게 하고선 여기서 조금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블리딩을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나사가 3개가 있어요. 왜 3개가 있는지 봤더니 다 열어봤더니 시마노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버전에다가 지금 새로 나오는 제품의 버전 2가지를 섞어 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마노에서 예전에 나온 거는 이 볼트 2개를 열면 이 뚜껑이 딱 열렸어요. 이제 일종의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을 저장해주는 탱크. 이 호스 안에 있는 오일 말고 여분의 오일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2개를 열고선 딱 열면은 안쪽에 고무로 되어 있는 이제 덮개 같은 게 있고 이 커버랑 분리가 되죠. 안쪽에 오일 탱크가 보였는데 얘는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열어서 보게 되면은 안쪽에 내부 구조가 이렇게 커버가 제껴지고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커버가 있어요. 새지 않게 해주는 커버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구멍을 왜 해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단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쪽으로 오일을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주입을 하는 건데 이 옆에 보면은 이 옆에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오일을 주입을 하는 게 여기다 그냥 오일을 붓는 거랑 똑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버를 잡으면은 요 안쪽에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하나가 뚫려 있죠.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앞에 구멍이 하나 또 뚫려 있어요. 저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 빼는 거는 이 뒤쪽에서 밀어주면은 볼트가 빠지죠. 볼트가 좀 쉽게 빠지는데 커버가 누르고 있어 가지고선 얘가 주행 중에 빠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덮어 놓고 얘를 그대로 제가 단면을 잘랐어요. 안쪽에 내부가 너무 궁금해서 딱 이렇게 반으로 깨끗하게 자른 거를 한번 보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얘를 다시 덮어 주고요. 이 커버를 열고 블리딩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거를 찾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거품이 막 올라오죠. 아주 작은 거품들이 위로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보일 거예요. 시마노 제품에서는 그런 거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구멍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주 작은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2개가 있고 거품이 그렇게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오일이 위로 솟아 올라 버렸어요. 궁금하죠? 왜 그런지. 제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얘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봤어요. 반으로 가르고 사포질을 해서 면도 좀 깨끗하게 해봤습니다. 이 앞쪽을 보시면은 브레이크 호스가 있고 여기 픽싱 볼트가 이제 브레이크 레버에 꽂히죠. 얘는 올리브고요. 여기는 인서트가 있어요. 이쪽에서 오일이 연결이 되고 여기에서 오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이 홈 나 있는 부분. 그리고 요 앞쪽에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스프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을 딱 빼니까 얘네들 상태가 메롱이네요. 부러져 있어요. 끝에가 뾰족하게 돼가지고선 부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러진 건 또 처음 보네요. 만약에 이거 사용하시다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는데 딱
놨을 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 스프링 문제예요. 얘가 리턴 스프링이거든요.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가 놨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안쪽에서 이제 밀어주는 거죠. 안쪽에서 밀어주니까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가 놓으면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는 게 쟤네 역할이에요. 근데 저렇게 부러져 버리면 제 역할을 못 하겠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블리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뒤쪽에서 캘리퍼 쪽에서 오일을 밀어 넣으면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스프링을 지나서 이게 리저버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저버 탱크. 이쪽으로 올라오는데 여기에 바늘구멍 같이 아주 좁은 구멍이 있어요. 아까 영상 중에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 놨을 때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 보셨죠?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공기가 배출이 되면서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거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마노를 열었을 때는 구멍이 이렇게 작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희한하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뒤쪽에 있는 구멍이 해주는 역할은 제가 모르겠어요, 도저히. 시마노는 열었을 때 구멍이 하나가 이거보다는 크게 있어서 이 구멍의 위치도 조금 더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레버를 작동을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블리딩을 해서 이쪽으로 오일이 올라오겠죠. 이 바늘구멍 같은 걸로 해서 오일이 올라오면은 여기에 찰랑찰랑 차겠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구멍은 아까 커버가 있었어요. 커버를 열었죠. 이 커버에 블리딩을 한 또 이제 오일 주입구 구멍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면은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날이 보이죠. 여기 날이 보이죠. 그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시마노 방식, 그냥 뚜껑을 열어가지고 오일을 부었던 시마노 방식에다가 요즘에 그냥 오일 주입구 구멍 하나에다가 뭐 컵을 꽂던지 공구를 꽂아 툴을 꽂아가지고 오일을 이제 주입을 하는 그 방식 두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냥 여기에다가 붓는 거나 여기에다가 꽂아서 하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쪽은 다 뚫려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오일을 채우는 거는 똑같아요. 이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밑에서 오일을 주입을 하고 공기가 나가면서 뽀글뽀글 하는데 그 공기가 이 레버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은 공기가 원활하게 빠져나갈까요? 저는 왜 이 구멍을 이렇게 작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구멍도 왜 저기에다가 위치를 해놨는지 얘네들 작동을 하면서 봐도 얘가 해주는 역할은 딱히 없거든요. 얘가 뒤로 끝까지 후퇴를 해도 여기에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여기에 고무 있는 부분이 압력을 발생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제껴져 있죠. 우리 옛날에 장난감총 같은 거 보면 앞에 피스톤 있잖아요. 고무. 그 부분이 딱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에서 바늘구멍 같이 뚫어 놓은 게 딱 맞춰 가지고선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 놓은 것 같아요. 블리딩을 할 때 캘리퍼 쪽에서 만약에 캘리퍼가 완전히 오픈이 돼 있다 그랬죠? 완전히 뚫려 있죠? 여기에서 아주 작은 이물질이라도 섞여서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물질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만약에 저 구멍을 막아버리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블리딩을 할 때도 이 각도를 정확히 맞춰야지. 좀 틀어진 상태에서 블리딩을 한다 그러면은 저 바늘구멍으로 안쪽에는 공기를 다 배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원 차단 센서가 있죠. 이쪽에 센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안쪽에서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원을 떨어뜨리고 붙여주고 하는 역할을 해줘요. 자석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이게 자석이에요. 이게 자석이어서 얘네들이 레버를 잡으면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센서에 전원을 열었다 닫아줬다 합니다. 굳이 전원을 차단하는 게 필요할까요? 페달을 밟으면서 아니면 스로틀을 당기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 차단해 주는 게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이제 산악용 전기 자전거 이바이크 보면은 이거 있는 거 전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4피스톤짜리 좋은 거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거는 봤는데 전원 차단을 해주는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시마노에 비해서 좀 심플하지가 않아요.
시마노는 굉장히 간결하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만약에라도 인제 고장이 나면은 저는 고쳐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보다 시마노에서 나온 MT201이나 401 같은 거 그냥 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거를 고쳐서는 저라면 안 쓸 것 같아요. 관리하기가 쪼끔 쉽진 않네요. 시마노 제품은 관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한번 블리딩 해 놓고서 뭐 몇 년 동안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유지 관리하기가 쉬운데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됐다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너트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봤습니다. 이 두 번째 구멍 왜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게 왜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자러 가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